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저는 사전 순서 사회를 맡은 경남도당 사무처장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당에서 처음으로 경남도당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우리 후보자 토론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진행되는 생방송이라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어수선할 수 있지만 당원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정의당 경남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2020년 제6기 전국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안내해 드렸던 대로 후보자 위원장 후보 토론회에 앞서서 우리 전국위원 그리고 당내위원 지역위원장으로 출마하신 후보자님들의 인사를 간단히 듣고 도당 부위원장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할 건데요. 이 정견 발표가 끝나고 나면 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4시부터는 유일하게 경선 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진주지역위원회 후보자 서성용, 김용국 두 후보님의 토론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지역위원회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고정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와 진주지역위원회 후보자 토론회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권영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유승태 선거관리위원께서 각각 사회를 맡아 진행해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첫 순서로 지역위원장 후보 중에 참석해 주신 김해지역위원회 하대용 후보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출마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원동지들. 지난 8월 30일 중앙당 대회 결정에 따라 6기 동시당직 선거 김해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하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 지난 IMF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비판과 대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도록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당원동지들, 총선 이후 당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김해 지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당원이 20% 줄었고 활동가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출마를 했던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자고 말씀드립니다. 진보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이들을 대변해 주겠습니까? 당원동지들, 제 사명은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를 위해 첫째, 지역위를 정책정당으로 만들고, 둘째, 시민사회 연대정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셋째, 문화생활 공동체로 당원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합시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원동지 여러분, 성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여영국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청년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몇 번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실패로 좌절감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우리 사회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바꾸는데 바로 우리 그 중심에 정의당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한 3개월 넘는 시간을 참 뼈아프게 빼앗긴
우리 성산구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 나이가 57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아마 힘껏 일을 해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20년 세월을 여행국 저 개인의 공직 진출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우리 운동이 이러다가 단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그동안 헌신해왔던 분들이 이제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맥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우리 당의 낮은 직책을 맡아서 우리 당의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고 또 키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산구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또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빼앗긴 성산구를 되찾고 우리 경남 지역의 진보 정치의 꽃을 더욱더 크고 깊게 피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출마했기 때문에 경선자가 없어서 조금 맥이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당원 동지들 많은 관심 가지고 6기 정의당 동시당직 선거에 관심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저 여행국에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당원 여러분께 두터운 겉옷을 꺼내 입어야 할 계절이 다가옵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사실 저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사 먹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학교를 못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또 제 동기는 알바처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연이은 태풍 피해로 집에 물이 새서 밤에 잠을 못 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두려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께 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안경을 바꾼 친구, 20년간 지켜온 가게의 문을 닫은 이모. 이렇게 사회운동은 우리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시민사회운동가 손 잡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문제는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지역과 부문운동이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의원단이 있습니다. 의원단의 목소리가 도당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닿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당이 선거 기간 외에도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물처럼 고여드는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여성이, 청년이, 청소년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동물이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정경 발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편지이기를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과 직접 마주할 날을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경남도당 부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이소정 드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당에서 그 온라인 생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다소 조금 음향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2번 청년 명부로 출마한 강정민 후보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장염으로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도당 홈페이지 그 2020 동시당직 선거 후보 출마의편을 보시면 우리 기호 2번 청년 명부로 출마한 강정민 후보님의 출마변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부터는 일반 명부 2명 선출에 3명이 출마를 해서 경선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기호 순서대로 김용국 후보님, 그 다음에 기호 순서대로 기호 3번 박종철 후보님, 그리고 기호 4번 김용국 후보님, 마지막으로 이경수 후보님 이렇게 순으로 연달아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3번 박종철 후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당 부위원장 후보 기호 3번 박종철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인해서 제 실천 공약들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보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2번의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 집행 당시 불법 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하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로 10년 만에 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본의 공세는 여전히 거셌지만 369명의 비정규직 동지들의 해고를 막았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정말 치열하고 전투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과 5년 4개월의 해고를 당했지만 자본의 칼날보다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어 공장 밖으로 쫓겨나간 비정규직 동지들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를 깨부수는 일은 치열하고도 험난합니다.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제2, 제3의 김용규는 넘쳐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절박한 이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 줍시다. 그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장간에 가보면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담금질을 합니다. 쇠붙이를 두들기고 불에 달구기를 몇 번씩 되풀이합니다. 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속에 담그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나면 단단하고 부려지지 않는 쓸모있는 연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서 정의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시다. 그리고 정의당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으로서 우뚝 세워냅시다. 감사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의당, 시민이 주인되는 경남,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후보 김용국입니다. 지금 당대표단 후보를 비롯하여 강의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전국 동시당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토론과 공약을 보며 저 또한 당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중 일부는 이번 6기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진보정당의 가치를 알려내기에 노력했던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의 노력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정의당이다, 우리가 정의당이다, 이 구호가 다시 당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6기 정의당 경남도당을 위해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부 여당의 진보적인 의제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보정당들이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서 힘든 시기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포지션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의 의제를 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6기 정의당 경남도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기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사회적 참사의 구조적 근본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세월호 사건에 애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까지 확장될 수 있을 때 보다 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진실규명과 김영규법 강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되어 사회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하겠습니다. 6기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남에서도 경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안전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각 지자체에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경남도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관리사무소 노동자 등 공동주택 전체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경남 지역의 시내버스 개혁과 교통행정 개혁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적인 교통행정과 교통정책을 보며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총선이 정책선거로 진행되지 못하여 전국적인 의제인 시내버스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남 각 지역의 시내버스 개혁과 교통행정 개혁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공유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경남 전 지역으로 떠나가 전국으로 공유하여 지역과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당원이 주인되는 정의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당 당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기호 5번 이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시죠? 두 거대 정당의 정치 구도가 시작되면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정의당의 정체성 부재로 인한 불신의 벽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부터 비파당 민심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원들과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고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역 민심과 당원들의 우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자, 서민, 영세 자영업자, 저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고 정체성 회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당이 지역조직을 강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발로 뛰면서 역할을 다하는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의 우리의 미래와
10년 후에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30여 년의 노동운동 활동과 20여 년의 진보정당 활동, 영국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남도당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도로 진보정당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과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보정치 활동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정의당을 바로 세우고 경남도당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은 이경수 정의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여러분, 우리 출마해 주신 후보님들 정견 발표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이 총선 이후에 사실 상당히 심란하고 또 많이 기운이 많이 빠지고 에너지가 다운된 그런 분위기였지만 다시 한번 이번 동지당직 선거를 기회로 당이 도약하고 당이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상하고도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하신 우리 도당 부위원장님들 후보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도당 부위원장은 총 5명 선출에 여성 명부 2명, 그리고 청년 명부 1명, 그리고 일반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일반 2명에서 3명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경수 후보님, 김영국 후보님, 박종철 후보님에 대해서 잘 정견 발표를 듣고 이후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당 부위원장님들 후보 정견 발표와 그리고 기미지역위원회 하대용 후보님이 참석해 주셔서 출마 의견을 들어보았고요. 선거 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총 5일간의 투표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벤트로 이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 유튜브 이게 상당히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도 되고 굉장히 어색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출마하신 우리 도당 부위원장님들 단체 샷을 좀 찍고 후보자 도당 위원장님 토론회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도당 후보 부위원장님 후보들 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외쳐주십시오. 나가자. 정의당! 나가자. 정의당!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부터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정의당 경남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2020년 제6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영화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번 후보 토론회에 도당 부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견 발표로 대체한 점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논의해서 우리 당원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수어 통역을 준비했어야 하나 도당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 또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신 노창섭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 및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발표 등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응답,
사전 접수된 당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 볼륨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발표 등 기도 연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마하신 이후 각오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6기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다시 출마한 노창섭입니다. 위원장 후보보다는 부위원장 후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위원장 후보가 경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는 경선을 해야 이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게 돼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5기에 있어서 6기에 또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당으로 만들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그때가 떠오릅니다. 2020년 총선 승리로 대중적 진보정당의 역사를 함께 세우겠다고 공약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5기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저와 5기 지도부를 믿고 힘모아 지지해주신 5기 운영위원님들, 대의원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경남도당은 올해 4월 21대 총선에서 목표로 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였고,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어온 여영국 장흥성산구 국회의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기 도당위원장으로서 1년 6개월 동안의 짧은 집행 경험을 더 발전 강화하는데 해달라는 돈의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부응하기 위해 5기 집행부의 평가를 받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정의당 경남도당을 만들기 위해 6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도당과 지역위 간의 소통을 늘리고 지방정치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경남도당 집행체계와 당원, 지역 부분, 청년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듬겠습니다. 도당 집행부가 상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를 통해 도당과 지역인의 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내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일체감을 높여 정의당의 기초조직인 지역인 활동을 지원하고 당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 내 지방정치학교를 개설하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선거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젊은 후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에서 2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활동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와 장원시장 후보, 강력의원과 기초의원까지 정의당 경남 후보를 발굴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당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루에 300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앙당과 함께 반드시 입법시키도록 도당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전세계 경제위기를 힘들어하는 저임금 비중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진보정치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정당 확장과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을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정의당이 경남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당원 동지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남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해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하대용 후보 연설할 때하고 이소정 부위원장 연설이 마이크 약간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송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순서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두 가지 관심 주제에 대해 후보자에게 묻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3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여서 백시계를 보고 제가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하신답니다. 네. 알아서 잘 지켜주시라 믿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정의당을 진단해 주시고 그렇게 진단해 주신 이유와 앞으로 정의당이 더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하고 부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후보분들과 부대표분들이 방송이나 언론에 일부는 이제 위기다,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뭐 전화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현재 정의당이 위기냐, 이런 진단을 제가 정확하게 100% 위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의당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위기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당원들을 보면 1년 전에 제가 동지 상기 선거를 할 때 소당만 하면 약 당직 당권자만 1,50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번에 선거하면 보니까 1,300여 명, 약 200, 경남도당에 보면 200명 정도, 그래서 300명도 1년 전보다 탈당을 해서 당원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8,000명, 6만 정도 가다가 5만 2천, 8,000명 정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데 탈당이 많다는 것은 당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그렇게만 너무 의기소침할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당원이 많이 들어간 것은 노회찬 의원 부채의식과 미안함으로 약 1만 명이 입당을 했고, 그 다음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밀기 위해서 입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이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5,000명 정도가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갈등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탈당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따지고 보면 연동형 배제제와 혁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제가 판단하는 약 3,000명 정도 탈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 지지율 5%를 보면 우리가 당이 정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전문가의 진단을 보면 정의당의 분명한 노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심상정 노회찬 이후에 일식을 잘 세운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세대 우리 이제 권영길 담병호, 2세대 노회찬 심상정 세대를 거쳐서 3세대 지금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긴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내 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당내는 전반적으로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당내 소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5기 단계 선거에서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좀 권위적이고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전반기 상임위원장이나 부회장 하다 보니 30, 40대 공무원들이 그런 시선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이미지가 좀 무섭고 겁이 난다, 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매년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의회나 이런 데서 강하게 발언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 언론에 계속 그런 이미지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미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저는 당내든 뭐 의회 내든 지역위 간담회나 청년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했고 의회에서도 뭐 점심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식사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인기는 많이 없지만 보기보다 많이 부드러운 남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했는 단계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당위원장이 된다라면 정례 간담회를 더욱더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로 대면 간담회가 잘 안 되고 당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온라인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남도당 내에 이 온라인이나 유튜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1년 2개월 동안 몇 번 시도하고 회의 때 거론을 했는데 기술적 한계나 예산적 한계가 있어서 이 온라인 문제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6기가 후반 추석 이후에 온라인과 당원과 또 도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 예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서 코로나19로 대면 간담회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안에 지역인과 부문이, 청년, 여성, 다양한 분야의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문제를 일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또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도당 홈페이지 후보자에게 문단을 통해서 올라온 수백 가지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하나도 안 와. 하나만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인물 부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지고 혁신위원회 평가에 아쉬운 점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전혀 준비 안 된 질문을 주셔서 당황스럽지만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답변을 할 때 잠시 언급했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에 노동운동을 했고 40대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원 3번 하고 선거 4번 출마하고 선거라는 선거는 다 해봤습니다. 뭐 노조 선거, 당 선거, 지방 선거, 그 다음에 뭐 총선, 대선의 선대본부장으로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리더십의 부재가 과연 현재 심상정 노회찬 외에 없다. 저는 그것을 현재까지 그 두 분이 정의당이 주도했지만 새로운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발굴되고 키워진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당대표 선거에 대부분 보니까 제 또래더라고 보니까 68년생, 66년생, 그 다음에 70년생. 우리 그 4번의 당대표 후보가
배진교 후보, 박종철, 김종철 후보 죄송합니다. 조상을 바꿔서 그다음 김종철 후보, 김종민 후보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생각이 안 나요. 박창진 후보, 땅콩향 출신. 이분들이 5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이거든요. 이분들의 새로운 우리 정의당에 의해 심상정 의회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를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표 후보들 보면 최근에 저희 지방의원 출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정 후보를 거론하면 지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방의원 출신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역 대표도 내걸고 나가시고 도당위원장 하신 분들, 지도당에 나가시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신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 안에서는 뭐 여행국 모창섭이 아닌 우리 새로 또 김용훈 의원, 최영희 의원, 이영실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지방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후보들이 만들어낸다면 저는 1세대 말씀드린 권영길, 담병호를 민주동당 중심으로 한 이런 지도력이었다면 2세대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분들 50년대생 저는 한 2.5세대들 같은데요. 3세대인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세대 지금 현재 당 대표로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도민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그 인물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답습니다.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0년 제6기 전국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거 순수히 얻는 것인데 이점에서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5기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게 된 배경과 지난 선거는 경선이었고 이번 선거는 단독 출마하셨는데 두 선거에 임하는 그 자세랄까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부분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경선이 안 되니까 좀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창원시에 회기 중이라 추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집중해서 잠깐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거운동이 주춤했었는데요. 나머지 한 4, 5일 남은 동안 당원들과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후보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당원들과 선거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마하게 됐느냐? 지방은 최근에 제가 부의장을 하게 되다 보니 좀 일정상 바쁘고 1년 6개월 뒤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저도 어디 단위에 출마할지 모르지만 현재 창원시장이나 뭐 도의원, 시의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출마를 좀 사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는 2년 뒤에 지방선거와 대천에서 우리 도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여영국 전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여론을 쭉 들어보니 1년 2개월밖에 하지 않는 짧은 기간인데 그 정도 하고 물러나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제가 뭐 전화를 뭐 다 돌리진 않았지만 전화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여론을 섬유하니까 1년 2개월 가지고는 아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해라는 이런 요구들이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심을 했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 이틀 좀 언쟁을 하면서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집행한 사람으로서 출마자가 없는 가운데 도당을 현재 울산시당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우리 여러분들하고 논의 때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도당위원장하고 의회 부의장 두 가지 하면 힘들고 당을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솔직히 그 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시의회 뭐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은 이제 의장을 보좌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당 활동과 도당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독 후보라서 긴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과 소통해서 선거가 당원들의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없던 질문에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는 지금 창원시 의회 의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에 의회 부의장이시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 가벼운 질문인데 스스로 평가하실 때 창원시 의회 의원 그 일 잘하는 순위를 매긴다면 후보님께서는 몇 등 정도 하시는지 그 좀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찬해도 됩니까?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국회도 300명 중에 우리 정의당이 교섭단체 20석이라면 캐스팅보드를 진단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나는 4년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느 한쪽이 가반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진보정당이 20석이라면 유럽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법이나 중요한 의회식에 있어서 좀 심상정은 부의장부 의회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소수이면서 강한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그런 역할이고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하고 부의장을 했던 이유는 제가 잘났어라기보다는 의석 구조가 워낙 절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럼 뭐 기초 중에 44명 중에 국민의힘이 21석, 더불어민주당이 21석, 정의당이 2석, 가반수는 23석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나 최영희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영희 의원 초선 비례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의회식을 계속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두 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우리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국회나 지방의회, 도의회나 시의회나 전국에 16개, 기초 226개의 소수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어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잘난 것보다는 그런 역할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대로 이제 개인기 투표를 할 때 이제 시민들이나 공문을 상대로 베스트 해마다 뽑거든요. 그 의회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기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 강한 이미지가 강해서 부드럽지 못해서. 그러나 제가 이제 비공식 듣는 이야기는 의회 활동 잘하는 베스트 3위 안에는 들어간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베스트 3위 안에 들어간다. 제가 또 오늘 1등 한다 했으면 그럼 재영이 의원님은 몇 등 하는지 물어보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인 만큼 이번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5분 너무 깁니다. 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단독 후보 지루한 이야기 또 반복되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 당원 동기들이나 도민들이 짜증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동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이번 정의당이 6기 동기 당직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실패함으로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갈등과 변화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심창경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을 통해서 내놨지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우리 당원을 대한 대의기구인 당대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득표가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선봉자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결정된 분들은 불만이 있다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지 상식 선거가 1년에 또 하나 이런 이야기 왜 또 바꿔야 되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짜증나고 힘드시더라도 제6기 동지 상식 선거의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와 부대표는 경선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우리 당원 소신껏 투표해 주시고, 그럼 정의당 경남도당은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진주 지역위원 일부가 경선입니다. 유심히 두 후보를 보시고 도당과 진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책임자신가를 보시고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기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운동님께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다음 정의당으로 삼각 근대와 삼각 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약한 정당이 아닙니다. 원내에 우리 도의원과 시의원 세 분이 또 있습니다. 언론도 제가 많은 언론을 만나면 관심 있게 정의당 활동을 지켜보고 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도내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지키고 특히 노동자, 서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정의당이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기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6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보셨습니다. 후보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고 참 페이스북이랬죠.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해 주시는 경남도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4시부터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 유일하게 경선 지역인 진주시 위원회 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부터 있을 진주시 위원회 위원장 후보 토론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경남도당 위원장 토론회는 후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부터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정의당 경남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는 2020 제6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경남도당 진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성택입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김용국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성용입니다. 본래 오늘 토론회에 수어 통역을 준비해야 하나 경남도당의 사정상 수어 통역사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 및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책, 공약 발표,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의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의 볼륨을 자동으로 끌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출마의 변,
그리고 정경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마하신 이유, 각오 등을 자유롭게 2분 동안 얘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김영구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의당, 시민이 주인되는 진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의당 진주시의원의 위원장 후보로 다시 출마한 김용국입니다. 정의당 지난 총선을 치르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당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의 결정에 이견이 있는 당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느끼는 그 강도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최근 지역에서 당원 한 분이 당의 혁신에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탈당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원에게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당원은 총선 이후 탈당을 고민해 왔고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9월 초에 지역의 정의당 창당 멤버였던 당원을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당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오랜 고민 끝에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프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의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서성용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의원의 정의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서성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 더 낮은 사람, 일하는 사람들,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집중이 아니라 분배와 협동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촛불로 정권 교체를 이룬 시민들이 집권당에 실망하여 많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인 우리 정의당이 지금보다 힘이 더 강했더라면, 의석수가 많았으면 아마 이렇게 보수화되지 않고 우리의 정치를 더 평등한 쪽으로 견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직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을 더 정의당답게 이끌 수 있는 사람, 진보 정치의 가치와 경험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당직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평가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각 후보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3분 이내로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먼저 서성용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미래는 정의당만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의 미래이고 서민 대중의 희망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진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진주 지역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크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같이 참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힘에 빠지고 많이 기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안타깝게 이렇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위원회가 당원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의 지역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주장하는 정강정책이라든지 이슈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로 냈을 때 지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거라 믿고 그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을 때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 정의당을 알고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 지역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지역 이슈와 지역 의제를 가지고 토론과 그리고 연대, 신뢰를 쌓아서 활동을 해 나간다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 당원들, 정의당에 가입해 있는 지역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당, 같이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지역 이슈를 이끌어가는 진주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정의당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 당원들이 당 활동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그리고 정의당이 제안한 진보 의제를 진주시가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4기 진주시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제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부 여당의 진보적인 의제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보정당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포지션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많은 등등의 훌륭한 진보적인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도 왼쪽에 더 많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이 왼쪽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지역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안을 중심으로 2022년 지역의 선거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추진 및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업무 추진 및 공개하고 조례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진주를 비롯하여 경남 전체로 지방의회 업무 추진 및 공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면담을 수차례 진행했고 지금 현재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매달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상세한 항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및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갖고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원 모임과 소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원 모임이 일부 운영위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운영위 회의에서 당원 소모임을 진행하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연구 및 분석 소모임과 책 읽기, 책 필사 소모임이 준비되고 있고 모임지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모임지기를 추가 발굴하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강연 사업과 당원 모임을 연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순서는 공통 질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2분 내외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의당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정의당을 진단해 주시고 그렇게 진단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성용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의 현재 모습을 위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전에 다른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를 했고 지금 또 논란, 진영 논리 속에서 많은 당원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위기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잘 알다시피 총선 시기에 정당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시민단체와 함께 법제화시켰지만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진영논리, 조국 사태와 또 윤미향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국이 양대 진영, 찬반의 논리로 갈라지면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이야기하는 소수정당들 그리고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설 자리를 잃었던 부분들이 내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당으로서 이런 사안들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고 또 진영 논리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확실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과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함께 대중들과 함께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그 어려운 시민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생활 전선에서 같이 싸우는 그런 정치 지형을 노선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 정치 속에서 우리는 노동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확실히 했을 때, 우리의 포지션을 정했을 때, 확실히 보였을 때 시민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용구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두 분 후보님 마스크를 코를 꼭 좀 가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구 후보님. 네, 정의당은 위기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탈당했고 지금도 탈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의당 창당 멤버들이 당적을 정리하거나 당비를 끊고 있습니다. 경남도당 상황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2개의 지역위원회와 1개의 직장위원회가 위원장 후보로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동시당기선거 이후 빠르게 당을 정비해야 합니다. 당은 현재 위기의 상황이지만 당의 낡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당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편하여 당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꾸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 홈페이지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당원 게시판에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기 정의당 디지털 소통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정의당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토론하며 온라인 안건 발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당내 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당 내에는 전반적으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내 소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무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위원장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작년에 전국 지역위원장 소통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지역위원장 소통방에서 지역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지만 중앙당 집행부에서 활발한 피드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한 승인과 동시당직선거 실시 관련해서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전국 지역위원장 소통방에 참여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당 지도부가 지역위원장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당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는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의 대의 체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전국위원회를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로 대체시켜야 중앙과 지역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에서 당의 주요 사업을 집행하고 당원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당의 주요 의결기구에 참여해야 중앙과 지역이 원활하게 연동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를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로 대체시키면 인원이 한 14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서 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로 온라인 소통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9차 당대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일주일 정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전국 지역위원장회를 일상적으로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용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혁신위원회에서 당원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온라인 당원 입법 청원과 관련해가지고 300명 정도의 당원들이 청원을 하면 당원 청원 담당자와 매칭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이런 온라인 소통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앞 김영북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여론조사나 온라인 여론 총투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온라인에 치중된다고 해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 경험상 온라인으로서 할 수 없는 소통들이 훨씬 더 많은 오프라인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컨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컨택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생활의 어려운 점을 알고, 또 생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이 어깨 걸고 활동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아래 마을 모임과 소모임들, 그것을 잘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너 명씩 모이더라도 책모임이라든지 지역의 현안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모임이라도 조직을 잘 해서 당원들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하나하나 당원들이 당 활동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진정한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드렸던 공통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쯤 이제 우리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들께서 두 분 후보께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두 분께 똑같이 2분 동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구 후보님 예, 하나 선택해 주시고 예, 서상용 후보님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선 김용구 후보님 선택하신 것부터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질문. 조국 사태 이후 유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불참 발언을 정점으로 대규모 탈당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별 복당 기간을 두고 탈당자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자, 먼저 김용구 후보님 답변부터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9차 당대회에서도 특별복당 기간의 도입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많은 당원들의 지지 속에 상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과반수의 대의원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복당 특별기간 도입의 건은 어쨌든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안건 자체가 나오는 문제의식의 기반에는 어쨌든 많은 당원들이 떠나가는 게 아픔이 있고 이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자는 아마도 그런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당 지도부는 이 혁신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특별 복당 기간이라기보다 그 혁신 조치가 취해져야 당원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당선거 이후 필요한 혁신을 하고 또 당원들에게 다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성용 후보님 준비되셨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 질문인데. 아니. 공통 질문에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서성용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은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의당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성과 선명성 이것이 사실은 묘한 대립을 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를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성을 강조해서 노동 중심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대중성,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대중을 쫓아서 합당 활동을 하다 보면 도대체 정의당이 무엇을 위해서 당을 하느냐라는 의문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전문성, 예술성만 따져서 음악을 하는 분들은 또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너무 대중적인 음악만 하는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듯이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보성이라는 것은 노동 중심성이 분명히 견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이냐 하면은 노동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또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고 저희 가족들, 제가 딸이 2명 있는데 그 2명도 결국 노동자로 살아갈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을 팔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보수 정당들은 자본의 힘을 정치 영역에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당의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50년 이상.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노동의 정치가 정치 영역에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진보 정당이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 중심성이 없다면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과감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길긴 했지만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0
제6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경남도당 진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론의 주제는 자율입니다. 앞서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공통 질의 답변에 대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후보자별 본연의 순서에 10분의 시간 총량제를 적용합니다. 각 후보는 각각 주어진 10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의하는 것과 본인의 답변에 대해 시간을 배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후보자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당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와 당원 총투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동안 당내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당원들이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원 여론조사는 또 이메일 발송을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당권자 1%의 동의를 받으면 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여론을 묻는 방법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 총투표와 같은 부분, 당원 수의 어느 일정 정도 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당원 총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사나 온라인 설문조사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후보께서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온라인은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에 접근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라인이 모든 여론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온라인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댓글 하나 달기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모든 것에 다 우일해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오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을 체크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당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당이 되느냐 마느냐. 저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 시스템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은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실제 생활당원들이 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당에 주요하게 어떤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상에 정의당 그룹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금의 당 커뮤니티가 원래는 당원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공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당비를 내고 흔히 말하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첨예한 사건이 터졌을 때 당원 여론조사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고 결정했을 때 당원들이 느끼는 이 무력감은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만이 만능이 아니라 오프라인 방식에 참여할 수도 제한을 해야겠지만 온라인으로 요구하는 게 있었을 때 그것이 균형점 있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원 총투표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당원 총투표 원안이 몇 년 전에 5% 동의가 아니라 2% 동의로 원안이 올라왔지만 다른 그룹에서 반대해서 5%로 상향돼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5%면 거의 뭐 발의되는 게 불가능하다 인식이 있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도 상당히 완화시켜서 당원 총투표를 좀 실시해서 당원의 결정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부분이 동의하고 있어서 제가 환영하는 바이고 6기 정의당에서는 그게 2%가 될지 몇 퍼센트 될지는 논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식의 논의가 있어야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 무력감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그 여론조사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이 뭐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자칫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저는 당에는 분명히 당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도당도 있고 대의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당에는 각자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부문에서 또 학생위원회가 있고 청년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또 지역별로 얼마든지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정책들이 결정되고 이런 그 찬반 여론 토론을 얼마든지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온라인 총투표, 온라인 설문조사에 매달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비례적으로 불균등하게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약점이 분명히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뭐 일부 몇 사람이 뭐 가대 대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게 다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혹시 출마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제가 뭐 아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공장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출마를 결의하고 또 당원 중에 또 출마를 독려하고 그런 거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위원장의 어떤 결의가 부족한 그런 작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지역위원장은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된다. 이 공식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위원회가 우리가 정당 정치 집단이라고 하면 후보를 내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우리의 정당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권력 의지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위원장이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여기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위원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지역위원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성화와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신뢰를 얻고 시민들한테 정의당의 존재감을 높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당원 중에서 나갈 수도 있고 위원장이 또 나가서 당선되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출마할 사람은 위원장이 되어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은 우리 진보정당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런데 개인 위주의 개인 정치인 위주의 보수정당에 어울리는 생각이 아닌가. 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 후보는 몇 명 정도 출마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방선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출마를 시키고 말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당원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우리가 출마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당원들의 힘과 여러 가지 재정들 여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보가 출마를 한다. 그것도 저는 사실은 진보정당 활동을 쭉 해오면서 정치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활동을 붙돋우는 그런 활력을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는 참 독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량에 맞게 출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2분 정도가 출마 의사를 갖고 있고 제가 지역위원장이 된다면 2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다음 질문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최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정파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내 최대 정파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연합은 본인들은 해산했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다른 후보들은 뭐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좀 정파 등록제라든지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파 등록제를 비롯해서 다른 뭐 그런 논의나 고민이 혹시 갖고 계심이 있으면. 진보정당 역사에 있어서 정파 등록제는 오랜 논쟁 주제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어쨌든 시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긴 했지만, 김영국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질문을 하염없이 듣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뒤늦게 안내가 돼서 김영국 후보님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서성용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방금 정파 등록제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이 좀 짧아가지고 잠깐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김영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정파 등록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 시스템이라든지 당원 총투표라든지 이런 중앙당의 어떤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이 물론 다른 지역위원회와 연관된 이익이 있지만 진주지역위원회의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진주지역가 그러면 이제 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그 책임에서 제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나오셨고 도당 부위원장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죠?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이 지경인데 왜 부위원장 선거까지 나왔을까?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에서도 도당 부위원장을 하셨고 또 지난번 2017년 선거에서는 도당 위원장 선거까지 출마를 했다가 만류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중도 포기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좀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관련 뭐 문제 제기는 저도 공감하는 편이고요. 도당 부위원장을 출마하고 또 지난번에는 도당 위원장을 출마했던 것은 저는 우리 진보정당이 공직선거에 나가서 당선 확률은 낮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시민들에게 진보적인 가치를 어필하고 그만큼 지역에서 진보정당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당 부위원장이 나왔던 것은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에게 지금 당의 현실이 뭐고 문제제기가 뭐고 좀 더 그런 걸 어필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겸직 출마에 비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했다는 네,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활동 이번에 이제 그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활동 내용들을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 진주의 뭐 필사 모임이라든지 역사 시민 모임과 하석 보존 문제를 해결했다, 싸웠다. 또 디베리 친일파 명단 알림판을 달았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문제에 나서가지고 활동을 했다. 형평운동 복원 문제에 나서서 활동을 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이렇게 경력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저는 지역 언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이것을 했다고 주도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이것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시민단체에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희와 싸우고 있고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조금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이제 당원들한테 알릴 때는 마치 위원장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지역위원회에 있는 당원들을 눈속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희가 뭐 정의당 진주시의회 단독으로 해서 그걸 했다기보다 앞으로 우리 정의당 진주시의회가 지역에서 연대하고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으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경력에 저희가 뭐 민족방위적 처벌 관련된 그런 걸 경력에 넣은 적 없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으로서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모두 다 혼자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지역위원회가 당연히 지역 시민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입하거나 또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지역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다른 당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결합을 할 것이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며 어떤 전망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논의 끝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은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인 운영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당직자 선거를 하면서 홍보 문자를 저는 이제 다 보냈는데요. 김 후보님께서도 홍보 문자를 보내셨죠. 네. 근데 홍보 문자를 못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지금 지역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은 아무도 홍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왜 안 보냈습니까? 본인의 명단에서 좀 뭐 착각하거나 좀 일부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명단이 지역위원회 지금 당원들이 진주 같은 경우는 95명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그 중에서 뭐 착각을 해서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운영위원들만 쏙 빼고 못 보내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지금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위원장 시절에 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을 하면서 그 광고 비용이 14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된 적이 있었죠. 네네. 그것을 이제 도당에서 대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당 활동을 하면서 적자도 날 수 있고 조금 늦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의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1인 시위를 하고 어떤 피켓팅을 하고 어떤 현수막을 달지 아무도 같이 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1인 시위 피켓을 만드시고 또 현수막도 여러 번 만드시고 해서 이게 결국은 비즈론이 남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당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상대하는 이 조직을 위원장께서 인정을 제대로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먼저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가 운영위원 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피켓팅을 하고 현수막을 달 때 충분히 운영위원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싶고요. 공유를 해서 토론하는 거하고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의제들이 많은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주제가 정의당 진주시의회가 충분히 동의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 김 후보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하고 당이 제일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소통 부분과
설문 부분, 당원들의 의견들을 당이 너무 안 듣는다. 좀 당원들의 의견을 당이 좀 알아들어라. 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시고, 당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당원들의 의견과 설문, 이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소통되는 것을 가장 지금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정작 본인이 이제 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는 내가 뜻이 안 맞으면 운영위원들이 안 따라주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안 해서 내가 결정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계속 사실관계 왜곡하시는데 정의당 진주시에서 어쨌든 뭐 국제대 또 뭐 삼성유토 파업 관련 등등 대응해야 될 지역 의제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대응하자 주장을 했고 제안했고 또 관련된 현수막이 필요하면 피켓 시장에 나오면 공유도 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진행한 바가 있고요. 뭐 다른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의 활동가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같이 많이 활동하는 당원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 속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면 제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저도 운영위원회를 해봤고요. 사실은 지역 언론 활동 때문에 중간에 이제 언론에서 직책을 맡으면서 제가 위원장 하실 때 운영위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지금 편집 직책을 맡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고 저도 운영위원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명의 다른 운영위원들이 계시고요.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편인데 다 그분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뭐 재미가 쏠쏠하시죠. 어쨌든 두 분의 열띤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우리 당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두 분 뭐 상당히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발언 제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먼저 그러면 김용국, 우리 서성동 후보님, 먼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에 토론을 지루하지 않게 지켜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정의당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당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저는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고 제 아이와 제 아내도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너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직자 선거에서는 진보 정치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노동 정치에 대한 가치와 지향,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 당직을 맡아서 지금 이 혼란의 시국에 확실하게 우리가 나눔과 평등과 협동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용국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향 진주에 내려와서 진보적인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3년 2개월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참여하거나 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철철 넘쳐오르는 저 김용국을 활용해 주십시오. 저 김용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보다 더 지역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의당, 시민이 주인되는 진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6기 전국 동시당직 선거 경남도당 진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셨습니다.
두 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해주신 경남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